새 정부가 준비 중인 노후 대책, 또 노인 복지 정책, 이 핵심 내용들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에 좀 주목해 볼게요. 그리고 이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시면요. 앞으로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싶은 그런 혜택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. 또 혹시 모를 어려움에 대비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뭘까? 내 노후는 어떻게 달라지지? 오늘 그 실마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정책 지안들이 성장이 구체적이더라고요.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게 실제 어르신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, 또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가장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. 바로 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이야기예요. 아시겠지만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%씩 깎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혼자 최대치 한 34만 원 정도 받는다 치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합쳐서 한 13만 7천 원. 이 정도를 덜 받게 되는 셈이죠. 네, 아니 결혼한 게 죄냐 이런 이야기 나올 만도 하죠. 그렇죠. 억울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. 그래서 이제 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건데요. 근데 여기에 연간 한 3조 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어요. 3조요. 꽤 크네요. 네, 그래서 아마도 감액 비율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볼 지점은 이게 단순히 돈 문제라기보다는요. 애초에 부부라고 연금을 깎는 게 과연 공정한가? 이 공정성 문제? 이걸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. 공정성 문제.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혹시 처음 제도 만들 때랑 지금 상황이 좀 안 맞게 된 건 아닌가?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건강 문제, 임플란트 지원 확대 얘기도 좀 해볼까요? 이것도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만 65세 이상 2개까지 보험 적용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걸 4개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60세로 낮춘다. 이런 방안이 나온 거죠.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지만 그래도 제대로 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. 그럼요. 정말 중요하죠. 이 치아 건강이라는 게 그냥 씹는 문제만이 아니거든요. 이게 영양 섭취랑 바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시행된다면 어르신들 삶의 질 개선에 정말 즉각적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. 네네. 다만 이제 연령 낮추는 거랑 개수 늘리는 거 이게 동시에 되려면 역시나 또 재정 부담이 있을 거고 또 치과 의료 시스템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? 이런 것도 좀 봐야겠죠? 시스템 문제도 있겠군요. 그리고 또 4개면 충분한가? 이런 논의도 계속 나올 수 있겠고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건강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큰 걱정거리, 바로 간병비 부담입니다. 와, 이건 정말 월 300에서 450만 원까지 든다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가정이 막 휘청거리는 경우도 많고요. 간병 파선이랑 말따지 나오니까요.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. 네.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또 집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라고 하죠. 이걸 좀 강화하겠다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.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요?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어르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집이나 동네에서 필요한 의료, 요양, 돌봄 서비스를 좀 끊김없이 쭉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. 방향 자체는 초고령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큰 질문은 이거죠. 뭘까요? 간병 서비스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병 인력,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교육할 건지 그리고 그 막대한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. 인력하고 비용. 네, 만약에 이런 인력이나 인프라 준비 없이 그냥 제도만 딱 도입하면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 문제도 좀 짚어보죠. 이것도 중요하잖아요. 60세에 딱 정년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기 시작할 때까지 그 소득 공백기, 그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죠. 이걸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 소득 절벽 기간이 참 힘들죠.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또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더 확대한다 이런 구상입니다. 정년을 65세까지요? 네, 단계적으로요. 그러면 이제 소득 안정도 되고 또 어르신들 사회활동도 보장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.
네네.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. 아, 그쵸. 또 이게 청년들 일자리하고 좀 부딪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 그래서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근무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보완책이 꼭 같이 논의되어야 할 거고요. 보완책이 필수적이겠네요. 네, 만약에 기업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고용을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정책 자체에 막 강하게 반발하면 그땐 또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? 이것도 고민해야죠. 그러게요. 기업들이 안 따라주면 사실 효과가 없는 거니까. 와, 들어보니까 정말 소득, 건강, 돌봄, 일자리까지 노후 걱정의 핵심들을 다 건드리는 제안들인 것 같아요.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, 거기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제안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일부는 뭐 바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. 네.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벽은 돈 문제랑 사람 문제예요.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데 연간 뭐 10조 원 이상? 이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걸로 추산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좀 불투명하거든요. 10조. 정말 큰 돈이네요. 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간병 인력, 또 의료 인력, 이걸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할 건지 이것도 정말 큰 숙제고요.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실행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이 재원하고 인력 확보 계획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희망적인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. 이 점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실행 가능성.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담긴 여러 기대와 또 과제들을 함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돈을 얼마 더 드린다, 서비스를 늘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삶의 존엄성까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